You could be my teacher. You could be my boss. Oh, you could be my lover.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우리가 순열에서 자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는 자 우리 경우의 수를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이제 마플 교과서 40페이지와 이제 41페이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 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P40쪽이고요. 자, 40쪽에 보면 제일 먼저 있는 마플 개념 익히기 문제가 뭐냐? 2007학년도 이제 6월 평가원에 이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마플 풀이도 따로 있겠지만 여러분한테 이 영상 남겨놓는 이유는 이제 풀이를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몇 번씩 반복해서 꼭 풀이를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남학생이 몇 명이 있냐면 남학생이 2명이 있어요. 남학생이 2명이 있고 자, 여학생이 또 몇 명이 있느냐 보니까 여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얘들끼리 이제 커플을 만들어서 보트를 타는데 어떤 보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줄이 몇 줄이 있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줄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5줄이 1줄, 2줄, 3줄, 4줄, 5줄 이렇게 해서 자리가 하나 이렇게 자리가 나가져 있어요. 잘 그리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보트를 타는데 자, 이때의 경우의 수 전체적으로 몇 개 되겠냐라는 문제 한번 읽어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마플 풀이처럼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남자의 입장이 돼서 한번 그 상황으로 슉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뿅. 자, 그러면 남자 첫 번째 학생이 내가 나왔어. 여자가 2명이 딱 앞에 있잖아, 맞죠? 그 중에서 내 이상형에 맞는 아이를 선택을 하겠죠. 걔 마음은 중요치 않아, 현재. 그래서 2명 중에 1명이 이상형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래 2명 중에 1명 손잡고 이제 갑니다. 가니까 보트가 몇 줄이 있어요? 5줄이 있는데 여기 있으면 막 더 스릴이 있을 거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겠죠? 그래서 5줄 중에 하나의 줄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이디 퍼스트 이제 뭘 하죠? 너 어디 앉을래? 너 안에 앉을래? 밖에 앉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여자애가 나 그럼 안에 앉을게 뭐 밖에 앉을게 선택을 하잖아, 맞죠? 그래서 그 2가지 중에 하나 안과 밖에 선택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학생은 이제 뭐야? 남은 자리에 탁 앉았다 이런 느낌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 상황입니다. 이제 남자 학생이 1명이 더 있어요, 맞죠? 그 학생의 상황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자, 그 학생은 남은 여학생이 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하고 손잡고 가야 되니까 여학생 선택은 곱하기 1이 되겠다,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줄로 갔는데 한 줄은 이미 앞에 있는 커플이 앉아가지고 둘 다 수다 떨고 앉아있어요. 재수가 없죠? 그래서 남은 몇 개의 줄? 4개의 줄이죠? 4개의 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앉습니다. 자, 그리고 너 오른쪽 앉을래? 너 왼쪽 앉을래? 얘기하면서 2가지 마지막에 선택된 자리 1가지 이렇게 해서 이들을 계산하면 160가지의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플 풀이처럼 우리가 푸는 것도 기억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는 다음같이 풀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밑에 있는 확인유제 6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유제 66번 문제도 실생활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남학생이 몇 명? 3명이 있어요. 남자가 이번에는 3명 있네요. 자, 여학생이 몇 명 있냐면 여학생도 3명이 있는 거로 보고 왔습니다. 자, 극장에 함께 가서 영화를 보는데 6명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없어요. 자, 운명인가요? 자, 커플석만 6개가 나왔습니다. 자, 커플석 6개. 자, 그리고 커플석 자 6개가 남았는데 커플석 맞나요? 살짝 오케이. 6개가 남았는데 남자끼리 커플 아이스도 그렇고 여자끼리 좀 그렇다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짝짓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너 누구랑 앉을래? 이렇게 아우 선정적인 거 아니야. 짝짓기 사랑의 짝대기 있잖아. 사랑의 짝대기 아니야 얘들아.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커플석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첫 번째 학생의 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죠. 자, 남자 첫 번째 학생의 입장으로 가면 여자 3명 중에 1명을 이제 초이스를 하겠죠.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커플석으로 갑니다. 자, 커플석이 총 몇 자리가 이제 6개 커플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겠다, 맞죠? 자, 거기에 너 오른쪽 갈래 왼쪽 갈래 해서 2가지 1가지 아까와 똑같은 케이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남학생이 이제 갑니다. 여학생은 2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했을 거고요. 커플석은 5개가 남았을 거고 너 오른쪽 너 왼쪽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학생은 안타깝게도 여학생이 혼자 남아있습니다. 자, 1 곱하기 하시면 되겠죠. 커플석은 아직까지 4자리가 남아있어서 곱하기 4가 들어가면 되고요. 너 오른쪽 너 왼쪽 계산해주시면 자, 우리가 풀이지만은 조금 다른 풀이지만 이렇게 해도 답이 얼마가 나오냐? 5700
60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실생활에 와닿게 요 라인 페이지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자, 67번 변형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쪽 변형 문제는 조금 변형을 시켜놨는데 어떤 변형이 들어갔나 미리 얘기하면 약간의 자리마다 특정한 조건들을 깔기 시작했다가 67번의 변형 라인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67번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영희, 철수 모두 몇 명의 가족? 자, 6명의 가족입니다. 자, 6명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자, 차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앞자리 두 군데, 이렇게 그릴게요. 앞자리 두 군데 중에 하나는 운전석이고요. 이 운전대예요. 잘 그리죠? 자, 그 다음에 옆에는 보조석,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뒤에는 세 자리가 이렇게 나란히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리에는 짐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자리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차에 6명이 찬다는 거예요. 그림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운전석에는 아버지나 어머님만 앉을 수 있다. 자, 운전석에 약간의 조건이 들어갔어요. 운전석의 조건은 아빠 또는 엄마다. 아빠 또는 엄마다. 이렇게요. 아버지, 어머니. 자, 그 다음에 영희와 철수는 가운데 줄에만 앉아야 돼요. 가운데 줄에 영희하고 이제 철수만 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어요. 요약해서 적는데 여러분들 글이 다 있잖아. 보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6명이 앉는 나머지는 이제 조건이 없네요. 자리마다. 자, 운전석에는 아버지 아니면 어머님만 앉을 수 있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앉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뭐 아빠가 앉을 수도 있고 엄마가 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전석은 이제 채워졌습니다. 자, 이제 뒷자리로 갈게요. 가운데 자리에 조건이 있었어요. 영희와 철수. 네, 영희와 철수가 영희가 세 자리 중에 한 군데 앉는다면, 자, 철수는 남은 두 자리 중에 한 군데에 앉게 되겠죠. 자, 어차피 순서 두 개. 자, 뭐 철수가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영희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했다로 이해하셔도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들은 앉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요걸 이제 순열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죠. 뭐 3p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한다 해서 3p에 2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는데 오늘 이러한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자리를 볼게요. 이제 여기 영희와 철수가 뭐 두 자리를 예를 들어 이렇게 처리했다 칩시다. 예를 든 겁니다. 남은 자리가 세 자리밖에 안 남았죠. 남은 가족도 3명인데 그들은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3팩토리얼을 돌려서 배열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다 계산을 하고 나면 총 가지수가 72가지가 나오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답안을 이용해서 푼 친구도 있고 그냥 물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직접 그 상황에 뿅 이렇게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충분히 우리는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6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 그러니까 68번입니다. 자, 68번은 이제 마플 교과서 이제 특성상 변형 문제 다음은 발전 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난이도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트 나왔네요. 혹시 보트 타본 사람도 있나 모르겠는데 쌤이 옛날에 이제 보트를 좀 자주 탔죠. 보트 타면 재밌어요. 시원하고 보트 타면.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 지금 이제 놀러 다녀야 되니까 보트 타러도 많이 갈 건데 우리 보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트인데요. 5인승 보트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그림이 똑같습니다. 자, 어른 2명과 어린이 3명이 있답니다. 자, 어른이 몇 명? 2명이 있고요. 어린이가 3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자, 어른 놀이기구에 탔는데 자, 어쩌고 돼 있는데 어른과 어린이는 반드시 같은 줄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깔립니다. 자, 여기서 어떤 조건이 깔렸다? 조건을 읽어보면 어른과 어린이는 반드시 같은 줄이에요. 같은 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부터 이해를 먼저 안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어른은 몇 명밖에 없어요? 2명입니다. 근데 줄은 2줄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어른 1명이 투입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줄에도 어른 1명이 투입이 돼야지만 나머지 자리에 어린이들이 앉더라도 어른이 한 줄에 1명씩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냥 막 타면 안 돼요. 얘들끼리. 자, 그러니까 어른 1명을 다 각각 줘야 됩니다. 어디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각각 배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어른 2명 중에 첫 줄에 갈 어른을 선택을 했어요.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그 어른이 첫 번째 줄에 가니까 의자가 2군데가 있네. 선택할 수 있겠죠? 2개의 의자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영상을 돌려보면서 멘트를 다시 확인하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어른 1명이
두 번째 줄에 갔겠죠. 왜? 한 어른은 앞줄에 갔으니까 어른 한 명은 뒷줄에 갔다. 그 경우에 있으면 필요가 없겠죠. 아까 보낸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른 두 번째는 뒤에 줄에 갔어요. 뒤에 줄에 가니까 자리가 몇 개? 3개의 자리가 있네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른이 여기 자리와 여기 자리를 선택했다면 남은 자리 3군데에는 어린이 3명이 마음껏 아무렇게 앉더라도 다 가능하고요. 조건을 그때 바뀔 때마다 모든 가지수는 변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요 문제 답을 한번 내볼게요. 자,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3은 12, 12에다가 3팩토리얼 곱하면 얼마죠? 3, 2, 6이죠? 답은 자, 7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전 문제까지 똑같은 난이도로 다 풀 수 있었던 개념 익히기 이제 8번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자, 개념 익히기 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익히기 9번 문제도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충분히 이제 만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41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개념 익히기 9번 문제에 2010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첩이고요. 쌤도 예전에 많은 사진들을 찍어서 노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도 그래요.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 뭐 싸이월드, 미니홈피 너무 옛날인가요? 이런 데 보면 쌤이 맨날 일기 적어놔요. 일기. 사진 찍어놓고 일기 적어놓고 하는 거 좋아해서 그렇게 적어놓으면 한 번씩 밤에 사진첩 같은 거 보면서 울고 막 웃고 이러는데요. 너무 사적이었네요. 자, 그래서 개념 익히기 9번의 문제를 보면 사진이 총 6장이 있어요. A, B, C, D, E, F, G 6개 맞나요? 오케이, F까지 6장의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첩에다가 사진을 이제 한 장씩 붙이려고 합니다. 그때 A, B가 어떻게 해라? 이웃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공식적으로 밑에 풀이대로 풀게 되면 뭐 쉬울 수도 있지만 실생활에 가깝기 때문에 더 쉬운 풀이로 가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B는 일단은 같은 라인에 붙여야 된다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내가 만약에 A, B를 같이 붙이려면 그거부터 붙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겠노? 각을 보는 거지. 아, 요때 여기 같이 붙일 수 있겠네? 1번 나이. 자, 두 번째, 여기 같이 붙일 수 있겠네? 2번 나이. 요렇게 같이 붙일 수 있겠네? 3번 나이부터 먼저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A, B가 이웃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3군데 중에 한 군데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를 붙이고 B를 붙이고 A를 붙이고 B를 붙이고 다른 케이스예요. A, B를 이렇게 붙이나 B, A로 이런 순으로 붙이는 다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 2 곱하기 1이 들어가줘야겠다.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남은 칸은 몇 개다? 만약에 여기를 선택했다면 4개의 칸이 남는데 남은 사진은 어떻게 붙어지는 간에 규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붙여지는 배열에 따라 다 다른 사진첩처럼 느껴질 거니까 남은 자리에 몇 팩토리얼? 그렇죠. 4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요때 정답은 14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케이스예요. 자, 요와 같은 문제, 유사 확인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소파 문제입니다. 확인 문제 69번입니다. 자, 69번 보도록 할게요. 누군가 그만 약간 하품한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68번, 69번을 보면 여기는 이제 2인용 소파가 있고 여기에는 3인용 소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딱 봐도 그림 딱 완벽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소파에 A와 B가 같은 소파에 이웃하게 만들어라. 자, 사람이 총 5명이에요. A, B, C, D, E.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가 이웃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부터 본다? 둘이 같이 앉고 싶다잖아, 맞죠? 그래서 바로 각부터 보죠. 여기 한 케이스, 여기 두 번째, 요렇게 3가지. 3가지의 A, B가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이번 문제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A, B가 같이 앉는 경우에도 3이 되고요. 둘이 자리 바꾸는 건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데 마음대로 앉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3팩토리얼 계산해주면 정답은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70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0번도 지역을 조사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거기에 그림을 보면 자, 이렇게 덜 지어졌네. 자, 요렇게 이제 도형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이거를 무슨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문제를 보면 요 지역 요렇게 해서 반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다시 여기서 반을 나눠서 요와 같이 그림이 보여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 6개가 있는데 담당자가 총 5명이에요. 담당자가 5명. 자, 담당자가 5명인데
이 중에서 한 명의 담당자는 이웃한 두 개의 지역을 관리하고 나머지는 남은 지역을 관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야, 5명 중에 한 명은 일을 2배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 너희들 오늘 5문제 풀어와. 하지만 한 명은 10문제 풀 거야. 그럼 10문제 푸는 친구 어때요? 기분이 나쁠 수 있겠다? 아니요. 문제를 푸는 게 좋을 수 있겠지? 뭐야 헷갈려. 하여튼 간에 이게 이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무더운 여름에 한 명은 2개의 지역을 가야 됩니다. 얼마나 기분이 그렇죠? 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뽑아줘야 돼. 그 사람을 뽑아줘야 돼. 가위바위보를 하든 사다리를 타든 그 사람 뽑겠죠. 그러면 그 사람 뽑히면 몇 명 중에 한 명이야? 적어도 5명 중에 한 명. 무조건이죠. 이 5명 중에 한 명은 이제 뭐야? 이웃한 2개의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초이스를 먼저 시켜주는 거야. 너 이웃한 거 2군데 어디 갈래? 선택해라. 해서 이웃한 걸 찾아보니까 몇 군데가 나오더라. 자, 여기서부터 갈까요? 요렇게 한 군데, 요렇게 2군데, 요렇게 3, 자, 요렇게 4, 자, 요렇게 5, 자, 요렇게 6, 자, 요렇게 7, 자, 요렇게 8. 맞나요? 더 있나요? 요렇게 9, 요렇게 10, 요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천천히 갔습니다. 자, 10군데 중에 한 군데를 초이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군데 중에 한 군데를 초이스 했는데 예를 들어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초이스 했다면 남은 4개의 지역은 남은 담당자 몇 명? 4명이 마음대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맞죠? 다 바뀌는 거죠, 경우의 수가. 그래서 4팩토리얼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이 몇 군데? 1200가지의 가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1200 아니죠? 맞나요? 오케이, 1200가지네요. 오케이. 그래서 1200가지의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이웃 라인의 라스트 문제는 7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의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가족 6명이 있는데, 자, 오른쪽 비행기 같은 거 타네요. 쌤도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싶은 분데, 비행기의 첫 줄, 두 번째 줄, 이렇게 의자가 3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앉고,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열에 이웃하고 싶대요. 자, 그랜드파더라고, 그랜드마더, 영어로 적고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 맞죠? 이 부분은 사랑을 하시니까 같이 가시고 싶어요. 손잡고. 자, 그리고 father and mother 는 또 같이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웃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웃하는 팀이 몇 팀? 2팀. 나머지는 마음대로 앉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한 팀으로 어디에 이웃할 수 있는지 이웃 가지수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의자 2군데 앉을 수 있고, 한 가지, 이렇게 2번째, 자, 이렇게 3번째, 자, 이렇게 4번째까지 가능합니다. 이 문제에는 발전으로 들어간 이유는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 팀부터 먼저 공개한다고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4군데 중에 커플 할 수 있는 이웃 자리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디 앉을지 할머니가 어디 앉을지 2 곱하기 1로 이제 배열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1번 지역을 가서 더 이상 1번 지역에는 이웃할 수 없다라고 하면 생각을 하는데 자동적으로 보세요. 2번의 이웃 라인도 깨지게 됩니다. 왜? 의자가 홀 속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지 않고 다음 가지수를 3가지라고 시작해버리면 안 돼요. 이웃 남은 게. 남은 자리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선택한 이웃은 3가지가 아니었고 하나 더 삭제돼서 2가지 중에 하나였다. 이 2가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리를 바꾸는 거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자리를 선택했다라고 예를 들어 치면 남은 의자 2자리에는 마음대로 남은 가족이 가면 되기 때문에 2팩토리얼을 마무리해줍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볼까요? 자, 4, 2, 8. 자, 2 곱하기 2는 4. 다음은 2팩토리얼 2. 자, 이렇게 해서 8, 4, 32에 2를 곱해 60.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기본적 순열의 실생활을 이용하여 풀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이었고요. 자, 요와 같이 일렬 순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 순열에서 계산 방식들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계산을 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다음번에는 이제 원순열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